네, 주말 홍사원의 경제쇼 플러스,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자, 대선 이후에도 이대남 이대녀 이 프레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이 경제적 갈리는 배경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고요. 또 이외에도 일본 엔화의 가치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보도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 불리시는 분이죠.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분은 이대녀는 넘어서셨고 네, 맞습니다. 삼대녀 맞으신가? 네, 이제 아직까지 만으로는 4대녀는 아니고 네. 오윤혜 씨.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윤혜입니다. 블링블링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예뻐지셨어요. 봄이 왔거든요. 네. 오랜만에 보니까 예뻐 그렇죠. 보이시죠? 예. 네. 오랜만에 뵈야 됩니다. 네. 원래 예쁜데 뭘 오랜만에 보니까 또 예쁜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최백은 교수님 또 예. 그 페이스북도 팔로우도 하면서 좋은 예. 정보들이나 예, 글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가지고 더 반가운 느낌입니다. 네. 자, 최 교수님, 20대 남자 그리고 20대 여자를 이제 이대남 이대녀라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통칭하잖아요. 예, 예. 네. 이게 뭐 누구는 뭐 세대 성별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냥 어쨌든 20대 남자와 20대 여자가 있는 건 분명한 거고 또 이번 그쵸. 선거 대선에서 하여튼 이 중요한 변수를 작동을 했습니다. 예. 이대남 이대녀 현상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이번에 그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가장 뜨거웠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판에 특히. 예.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씁쓸해하면서도 예. 저는 이제 뭐 학생들을 주로 20대 학생들을 이제 상대하고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 아이들 중에도 이제 막내가 20대 아직도 20대 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많이 얘기를 하고 예. 했었는데 그 아마 그런 경험이 홍 기자님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대 아들들이 예. 아들들이 보게 되면은 의외로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서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팽배돼 있어요. 의외로요. 자기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피해본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20대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20대 남자들이 봤을 때는 예. 네. 남녀간에 뭐 불평되는 거 없다 이거죠. 음. 네, 별로 없다 이거죠. 예. 과거에는 있었을 수 있으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근데 있는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누이들에 대한 빚진 마음들이 있거든요. 누이들의 네. 누이 빚진 마음. 맞습니다. 누이들에 대한.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뭐 가난한 집에서는 딸들은 희생시키고 맞아요. 주로 뭐 여상 보내고 그러니까 일찍 취업시키고 네. 예? 아들들은 그러니까 뭐 특히 장남 같은 경우는 공부 못해도 못해도 대학교 억지로 막 보내려고 막 이렇게 가고 네. 뭐 이런 이제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리고 어머니들은 뭐냐면은 사내 녀석이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상도 따로 펴서 그러니까 뭐 이제 드시고. 이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걸 체험을 했으니까 미안함이 있죠. 빚진 마음이 있죠. 우리 그쵸. 세대는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먹은 세대들은 네, 기성세대들. 이 소위 말해서 장년층들은 네. 소위 말해서 자발적이든 사회적인 분위기든 간에 다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한 그 이제 어쨌든 간에 공감 이제 이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근데 네. 요즘 20대들은 예.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없다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들이 더 불편한 거 많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얘네들이 좀 너무 단순화해서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또 이제 그럴듯한 논리들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냐면은 평상시에도 20대들이 굉장히 학생들을 저는 가르치다 보니까는 20대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굉장히 높아졌지만은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해서 키우고는 있지만은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 힘든. 예. 저는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 좀비 같다고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냐면은 요즘 애들은 있잖아요. 과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취업이 됐었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 세대들은 뭐냐면은 그래도 대충 그러니까 뭐 저기 학점 관리 잘 하고 그리고 뭐 영어 토익 점수 올리면 또 취업되던 시절도 있었었고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취업이 보장이 안 되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막 옆에 친구들이 뭐 어학연수 갔다 면 어학연수도 가고 그다음에 토익 점수도 뭐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스펙 쌓고 해가지고 됐던 시절도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모르겠는 거고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수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네가 그러니까는 예? 좀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예. 것을 예.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현상이 저는 궁금한 게 일자리들이 줄어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의 20대들이 원하는 눈높이가 과거의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고 더 좋은 환경에서 대기업 위주 또는 그런 거를 더 추구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문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게 되면요. 대기업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우리 보게 되면은 90년대부터 이미 감소해 왔었어요. 아, 네, 네. 감소해 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취약해진 건 사실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취약한 것도 있지만은 취업하는 방식이 많이 변한 거예요. 취업하는 방식이 변해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뭐 인턴으로 써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인턴 과정도 통과를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정규직까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의 유연화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예? 유연화까지 얘기하게 되면 그 논리대로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평생을 그러니까는 비정규직으로 써도 상관없는 거에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2년 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전환시켜야 된다거나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해고를 시키죠. 그러니까 그렇죠. 해고를 시키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그 기한을 없애버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고용의 유연화를 내세운 그 윤 당선인의 논리는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공약을 내세운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죠. 좋은 측면에서 얘기할 때는 2년 되고 나서 잘린다 이거예요. 네. 예? 일자리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좀 더 늘려주게 되면은 더 오래 고용할 게 아니겠냐. 아, 회사 입장에서 2년이 아니라 뭐 4년, 5년 예. 이렇게. 근데 원래가 이제 그러니까 그 2년을 간 이유가 뭐냐면은 정기적으로 계속 고용할 거면은 정기적으로 써라 이거예요. 네. 원래 취지가 그런 처음부터, 거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비틀어서 해석을 해가지고 2년만 고용을 하고서는 해고를 한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일자리조차도 그러니까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 그럼 편법들을 쓰는 회사들이 많아지니까요. 예, 아니 그렇게 할 거라는데 근데 기업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고해도 누군가 써야 될 게 아닙니까? 네, 그 뭐 불필요한 인력을 쓰진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2년 이상 원래는 1년이었단 말이에요. 1년도 2년으로 늘려줬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 1년 이상, 2년 이상 필요한 인력이면은 그 회사에 진짜 필요한 인력이니까는 이걸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정식으로 채용을 네. 써라. 이게 이제 취지에 맞는 얘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말해서 시간당 임금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아,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용의 유연화에 성공한 북유럽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시간당 임금 차이를 거의 없앴어요. 아, 비정규직이든 예. 정규직이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를 기피를 안 하는 이제니까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 고용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이제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는 아, 그래요? 이런 이제 요인을 했는데 하여간 뭐 다시 네. 본론으로 이대남 넘어가고 본론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됐을 때 20대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특히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네. 그럼 뭐 남성이라고 해서 더 겪고 여성이라고 덜 겪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정치가 좀 해결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네. 해결해주는 방향인데 그걸 오히려 그러니까는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라든가 그 견해의 차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상당히 그게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드러난 거 네. 아니에요? 20대 남자들은 예.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가 높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지는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지지가 높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는 이걸 경제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다 보니까는 네. 참 재밌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통계가 이제 그 확인이 됐어요.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혹시나 했는데 데이터를 예. 이제 그러니까 찾아보니까는 네. 실제로 그랬는데 이게 일자리 문제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일자리 문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30대 넘어가서부터는요. 네. 30대, 40대, 50대, 60대 이쪽 쭉 위에 오게 되면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고용률이 높습니다. 남성들이 네. 많죠. 고용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연령대 인구 중에서 몇 사람이 일자리를 잡고 있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2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20대로 내려가게 되면 여성이 더 많아요. 훨씬 네. 많아요. 예, 여성이 더 높아요. 저희 높은데 KBS만 하더라도 예. 저희 때만 해도 여기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지금은 여기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그 금융회사 같은데 금융기관 같은데 뭐 임원 면접 이런 데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참여해서 보게 되면은 예.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똑똑한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서 뽑게 되면 더 많이 뽑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럴 것 그런 같아요. 측면이 있는데 하여간 네. 20대 고용률을 보게 되면 여성이 더 많아요. 네. 많은데 20대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게 20대 전반하고 후반하고 네. 20대 전반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되게 병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음.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특히 20대 후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20대 후반이 보게 되면 여성의 고용률이 네. 남성의 고용률을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진행된 건데 한 30년 전부터 남성들 고용률은 쭉 하락해 왔었고 여성의 고용률은 올라갔었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그 골든 크로스가 소위 말해서 이 크로스가 생기는 게 2017년에 딱 이게 생기더라고요. 왜요? 근데 뭐가 있었나? 문재인 정부 시작하는데 딱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뭐 2017년 연관이 있을라나? 아니, 설마. 근데 이게 제가 예. 이제 먼저 주목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네. 제조업 종사자가 정점을 찍어요. 예. 515만 명으로요. 와. 그러나 쭉 하락해가지고 300만 명대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제조업에. 네. 네. 이 핵심 산업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91년경에 그 우리나라 이제 남성들 이제 고용률이 네. 한 20대 후반만 보게 되면요, 예. 88.2%였었어요. 어. 그런데 여성은 42%, 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91년도죠. 네, 91년도에. 근데 이게 최근에를 보게 되면요, 네. 여성이 68%가 넘어섰고 예. 남성은 66%. 역전이 돼 버렸어요. 역전이요. 20대 후반의 취업률인가요? 예, 이게? 20대 후반.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남성은 감소하고 여성이 하는 이 추세가 네. 20대 후반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다른 연령층보다도. 네? 빨리 진행됐는데 어느 정도나 이게 진행된 거냐면요. 남성들은 이 기간 사이에 많게는 한 20%포인트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네요. 네. 줄어든 거고 여성은 많게는 한 28%포인트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생겼는데 네. 이게 역전되는 시점이 2017년에 딱 이게 딱 역전이 됐다 이거예요. 골든 우연하게. 크로스가. 우연하게. 어쨌든 그 그냥 간에요. 우연이에요, 그러면?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통계를 20대들이 알 리는 없죠. 그쵸. 그렇지. 알 리는 없는데. 저도 몰랐는데. 예, 알 리는 없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체감적으로 맞습니다. 보게 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더 혜택 보는 게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이대남 입장에서. 입장에서. 우리 그렇죠. 군대도 갔다 왔는데 힘들게. 예, 갔다 왔는데 어. 뭐 일자리에서 보면 여자애들이 자기 또래 여자 친구들이 예. 자기들보다 취업 못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는요. 그쵸.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뭐냐면 여성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네. 나올 때 네.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죠. 20대 남성들이 볼 때는 네. 그렇죠? 짜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이게 왜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 제조업은 아무래도 남성이 중심적인 이런 산업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0년부터 대학 교수를 했는데 네. 이 시점부터 비슷하게 했는데요. 이때만 해도 경제학과에 여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예. 거의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학생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조업은 비원적으로 이과에서는 공대생들이 많이 갈 거고 그렇죠. 이과에서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이 많이 이제 사무직으로 많이 가는 분야자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쪽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별로 없었던 적이죠. 과거에는.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이 이제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그 타격이 누가 보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네. 하나 이제 그 연상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 네. 트럼프가 집권할 때 네. 트럼프가 이 제조업 노동자 감소를 이용을 했었어요. 예. 트럼프가 미국이 2000년부터 금융위기 전에 한 350만 명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일자리 잃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백인 남성이었었어요. 백인 남성 고졸 이하. 미국은 소위 말해서 백인 남성 중심 사회예요. 여전히 백인이 전체 인구에서 한 60% 차지하는 나라이고 백인 남성 중심의 사회. 그렇죠. 그렇죠. 유럽보다도 캐나다보다도 더 여성에 대해서보다도 남성성이 강한 이런 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백인 남성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는 일자리도 잃고 이 해야 타격을 되고. 받은 거예요. 네. 일자리에서. 근데 제조업 일자리가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임금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는. 네. 근데 백인 남성들이 어쨌든 간에 일자리에 엄청 타격을 본 거예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러스트벨트
그렇죠. 중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저희 과거에는 뭐냐면은 일본 어떤 정치인이 80년대도 그 일본 차를 그러니까 쌓아놓고 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지. 햄머 들고 올라가가지고 때려 그랬었습니다. 부수는 이런 예. 퍼포먼스를 하면서 네. 얘네들이 네 일자리 뺏어갔다 하면서 막 자극을 한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요. 네. 트럼프는 뭘 그랬냐면은 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이 니네들 일자리 뺏어가고 있고 저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니네들 일자리 뺏어가고 있고 그래서 장벽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극한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백인 남성들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네. 그걸 이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었는데 그걸 트럼프가 대변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그 백인 남성들의 예. 고용률이 엄청 높아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렇진 근데 이제 않았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자극을 해가지고 지지층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대통령 될 때 이용한 거지. 대통령 되면서.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 정치인들은 그거 책임지지 않지. 그걸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요.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그걸 이용을 했죠.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20대들의 그런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너무하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어쩔 수 그 없이 더군다나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육에 있다 보니까 교육 현실은 굉장히 제조업사에 맞는 이게 교육 그렇죠. 방식이에요. 예. 아. 제조업사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답을 누가 잘 빨리 이해하고 빨리 맞추냐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이제 이 기업은 없는 답을 찾아내는 거 그니까요.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훈련도 안 받은 애들이 속수무책으로 힘들어하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2000년대 이후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막 정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오면서 계속 일자리는 악화되는데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게 20대 후반인데 30대만 되더라도 여성들이 그러니까는 직장 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육아와 예, 이런 것 출산과 때문에. 가정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고용률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거긴 계속 낮게 유지가 된 거예요. 남녀 차의 격차가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격차가 이게 바뀐 게 계속 확산된 게 아니라 30대부터 여성들이 이제 퇴장을 하니까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는 네. 그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남녀 간의 고용률 격차가 안 생기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OECD 국가들 봤어요. 네. 20대 후반에서 이렇게 역전이 된 경우가 네. 우리나라만이야. 우리나라만 예. 다른 나라들은 안 그렇고. 안 그래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다른 이게-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래서 남성이 이렇게 좀 다소 줄고 네. 여성이 올라가는 추세는 확인되지만은 네. 이게 뭐 역전까지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긴 더군다나 뭐냐면은 이 감소 추세가 남성들의 고용률 감소 추세가 우리처럼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게 제조업이 남아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조업이 자동화되고 그러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니까는 문제인 거죠.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너무 과잉 의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제조업이 그러니까는 자동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줄어들다 보니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해외 예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부채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먼저 얘기해 보면 있잖아요. GDP 대비 100% 넘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 일부가 있어요. 일부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도 최근에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가계 부채가요. 우리나라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계 예. 부채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2년 굉장히 올라갔죠. 지난 2년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넘게요. 계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좀 높은 국가들이 최근에 꺾여가지고 거기도 예. 이제 꺾이고 있어요. 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네. 높은데 이들 국가들하고 우리나라 국가들하고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요. 네. 그쪽은 굉장히 고용률이 높은 거야. 엊그제 뭐 경제쇼에 잠깐 예, 얘기했죠. 그렇죠. 거기서 경제쇼 잠깐 얘기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연령층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데 예. 이게 20대에서 똑같이 이게 확인되져요. 20대에서도 보게 되면 고용률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20대 후반을 보더라도 군대 예. 갔다 오고 난 이후 연령이라 하더라도요. 예. 네.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아요. 예. 고용률이. 예. 그래서 그 낮은 이유를 보니까는 그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예. 우리나라는 너무나 있잖아요. 너무나 이제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 이 보수적인 진영에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부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 이제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네.
기업이 만드는 거 많죠. 기업이 만들 수 있으면 좋죠. 네. 기업이 만드는 거 반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그거 반대한 적 없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를요. 예. 안 만드는 것도 있고. 예.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수익 사업을 못 만들어내면은 거기에 인력도 그러니까 그만큼 고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정부가 못 만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기업들이 어쨌든 간에 못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그렇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냐면은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산업 구조를 좀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거기에 직격탄을 맞은 게 저는 20대 이 젊은 층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 가지고 제조업은 줄어드는데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제조업 일자리가 한 21만 개가 줄어들었어요. 예. 근데 IT 분야는 한 10만 개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그런- 여전히 10만 개 정도 그렇죠. 차이가 그러니까 나네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메꾸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예. 이런 상황이 끝내는 지금 뭐냐면 20대 후반에. 후반 같은 경우 20대 전체로 봐도 마찬가지. 20대 전반은 워낙 그랬으니까 예. 군대 병역 문제 때문에 20대 후반만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데 이게 역전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남성들이 그러니까 남성 청년들이 볼 때는 내가 뭐 특별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혜택 보는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부모들도 사실 뭐 키울 때 뭐 차별 안 두고 키우잖아요. 요즘은요. 다들. 그쵸. 뭐 저기 남자 아들이라고 더 하는 것도 없어졌잖아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뭐 특별하게 뭐 혜택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군대나 갔다 오지. 근데 그게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와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생긴 문제지. 이거를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서로 갈등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정치가 그러니까 잘못한 제가 거예요. 그래- 쉽지. 그렇게 몰아가기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실은- 얘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선거에 저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네. 뭐냐면은 파이 전체를 키워야 된다. 음. 근데 그래서 그럼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다 합한 고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만은 네. 이건 거의 정체예요. 그게 정체다. 그러니까 이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린 거잖아. 제로섬 게임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OECD 국가라든가 소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고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정체가 돼 있는 거야 수십 년간. 그 속에서 남녀 간의 이 비율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파이를 키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쌈 붙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나쁜 정치죠. 아주 나쁜 잘못됐습니다. 나쁜 정치인 거고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도 예.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일자리 만드는 문제, 산업 구조 바꾸는 문제 해결 못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어쨌든 장기적으로 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데 예. 이게 계속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이 갈라치기나 하고 앉아있고 갈등만 조정하고 하면은 네. 정치라는 그렇죠. 것이 갈등을 오히려 그러니까는 해결하는 게 역할인데 그럼요. 오히려 거꾸로 갈등을 더 조작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저는 이제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2대남 2대녀 뭐 이거 워낙 그 선거 직전에 뜨거운 얘기였어서 오늘 뭐 네.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들었고 네.